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해로운 정권이 수립된 두 번째 날입니다. 아, 잊고 있었는데 왜 자꾸. 네, 아니 걔네들이 해로운 정권이 시작됐다고 방송을 내더라고요. 그게 너무 웃겨요. 뭐예요, 저거 그게? 오타도 검수를 안 하나 봐. 아, 새로운이라고 써야 스스로 되는데. 새로운 정권을 해로운 정권이라고 해갖고 공식 문서를 이렇게 냈더라고. 지들 알고 있는 거지. 사실. 노렸어. 네. 아, 그거 쓰는 친구가 혹시 엑스맨인가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어머, 저 오타가 났네. 뭐 이러면서. 큰일 났다 그분. 그분 설마 잘리진 않겠지?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어제 취임식 이후에 있었던 그 문재인 대통령의 퇴근과 윤석열, 김건희하고 얽혔던 얘기들을 뒤에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어저께 건하게 2차 하시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일을 보고 있다는데 새 집무실에서 국무위원들과 문재인 정권의 국무총리와 함께 무슨 짓거리를 하고 계신지. 국무위원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뭐 옛날 사람들이잖아. 할 수 있는 게 있나? 그러니까 지금 다 대통령만 바뀌었지 총리 이하의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네. 아직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네. 사람들인 상황에서 누구랑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오후 돼야 나오겠죠. 아니, 나안 궁금한데. 순간 교문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란 것조차도 인식 못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차관들은 다 임명을 했대요. 그래서 당분간은 장관 없이 총리 없이 차관들 위주로 강행 돌파를 하겠다. 우린 총리가 필요 없다. 그렇게 김부겸을 믿나? 근데 강행 돌파가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 하잖아. 밀어붙이기. 그냥 독선, 자기만 있으면 독재. 독재가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차피 내 맘대로 할 거죠. 거니까 니들은 네. 필요 없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그거를 뭐 정면 돌파, 강행 돌파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게 아니고 독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무도 안 쓰잖아. 문재인 정부가 뭐 하겠다고 하면은 막 누가 반대해. 그러면 이거 하겠다 이렇게 막 다수결로 뭐가 됐어. 그러면 독재라고 그러잖아. 그죠? 언론들이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기분 나쁘니까 문 대통령 얘기 먼저 합시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무사히 양산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관련 기사 갈까 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고 어제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도착해 마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평산마을 주변에는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오전부터 모여서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렸고 마을 곳곳에는 문 대통령님 이웃이 되어 반갑습니다라고 적힌 환영 펼침막이 내걸렸습니다. 마을 주민보다 더 많은 김건희 사랑패들이 몰려가갖고 왜 왔냐 막 이러고 항의 시위를 했다고도 하고요. 환영 인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웃긴 게 그거 막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양산 사람들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주민 40명이면 뻔히 아는 사람들 아니야. 주민들은 다 환영하는데 엉뚱한 놈들이 와갖고 욕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거 외부 세력인 거지.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그 욕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너무 진짜 좀, 격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고 물론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명신이부터 격이 없는 애니까 걔 격 없는 거 둘째로 하는데 난 이제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목이 쉬셨더라고. 네, 목이 쉬셨어요. 중간중간마다 연설하시러 목이 쉬었는데 여기 와서 난 이제 완전히 해방됐다. 자유입니다. 자유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뉴스를 안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다면서. 나 진짜 그 말이 너무 와서 꽂히는 거야. 너무 부럽기도 하고. 부러웠어. 근데 대놓고 디스인 것 같아. 이 자유인 얘기는. 왜? 윤석열이 네. 자기 취임사를 그 미국 우파 교수들이 했다고 하는 그 연설문을 그대로 베껴갖고 이건 어떻게 안철수가 하던 짓거리인데 내가 보기에 이거 작성자가 안철수야. 제가 볼 때는 김건희 같습니다. 네, 아니야 김건희가 영문을 갖다 베꼈을 일은 없고 아니, 왜? 안철수가 옛날에 오바마 연설문 이런 거 베껴가지고 연설 뭐 많이 이런 거, 했었단 말이야. 다 베꼈죠 옛날에. 그러니까 아마 그쪽 라인에서 우파 거를 베껴준 모양인데
아니 뭐 정책 얘기는 없고 자유만 35번을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걸 앞에서 빤히 들으셨잖아.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짚어주신 게 아닌가. 자유인이다. 내가 1호 자유입니다. 응? 내 자유를 구속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신 아니, 게 문 아닌가 대통령은 싶어요. 그렇게 막 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 근데 너무 그 메시지가 강하잖아. 내가 자유인이고 뉴스 안 난 봐도 이제 해방이고 나 이제 뉴스 안 본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좋겠다. 네. 난 뉴스 안 보는 건 너무 여러분들도 좋겠다. 뉴스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자유인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지 말라고 해도 못 보겠어요 이제. 뉴스 장난 아닙니다 지금. 네. 진짜 포털이고 뭐 TV 뉴스고 와 장난. 아니 근데 그래서인지 어제부터 변지에 발랄한 헤드라인 시간에 시청자분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뉴스는 못 보겠고 뉴스는 알긴 알긴 알아야 알아야겠다. 되니까 저희 방송 쪽으로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그래서 오셨으면 제가 좋겠는데. 느꼈던 게 뭐냐면 이런 식의 뉴스 있잖아요. 물론 이 원고를 쓰는 이 국장은 너무 고통스럽겠지만 이 국장 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서 나머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네. 이런 뉴스를 많이 우리가 만들어요.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냥 아예 저녁에 뉴스 브리핑 시간을 아예 만들자.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요. 네,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군요. 생각되고요. 예. 네. 와. 앞으로 더더욱 뉴스의 필요성은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이제 더더욱 편파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보도를 할 거거든요. 제가 어제 포털에서 본 뉴스는 어떤 종류였냐면 한동훈이 뭐 민주당 의원들을 이겼다, 뭐 판정승했다. 그 다음에 김건희가 김종숙 여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김건희가 뭐 1m 앞에 서 있고 뭐 90도로 인사를 하고 이런 기사가 포털에 쫙 깔렸어요. 그리고 한동훈이 뭐 다 이겼다 식으로 민주당이 무슨 뭐 청문회를 코미디로 만들었다 이거를 엄청나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작업을 아예 그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포털에다. 포털도 못 보겠더라고. 다음 봤는데 다음도 그 지경이에요, 진짜. 이것은 국민들의 단체 화병을 유도했다. 의료 민영화. 왜냐면 화병은 이게 또 그 의료 수가를 매기기가 애매하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의료 민영화로 화병 전문 치료병원 같은 것들을 민간 의료병원을 만들어 갖고 영리를 취하기 위한 네. 지금 의사 단체들 난리거든. 빨리 정호영 입망하라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왜 안 하고 있냐고. 세상에. 아마 이런 이제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냐. 네. 결국 국민들 47%를 화병으로 죽여버리려고 하는 경의 음모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난처로 지금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을 본다거나 유튜브로. 거의 24시간을 쫓아다니시더라고요. 아, 실제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데 따라다니면서 리얼하게 찍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예청에 줄질 않아. 실시간 시청. 계속 보고 있어. 파란 하트 계속 이러다 올라가고.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도 이제 유세하다 지쳐가지고 플라스틱 의자 두 개 놓고 길거리 앉아. 길거리 앉아고 와서 사진 찍으세요. 그리고 옛날 산타 할아버지들이 백화점에서 행사할 때 돌아다니다 지치면 앉아갖고 애들하고 사진 찍어주잖아. 그걸 밤늦게까지 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도 계속 사람이 있고 거기에 계속해서 애청자 붙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 길바닥에 철푸덕 앉은 이재명 후보의 그 사진 찍어가지고 게시판에 누구 올려 야 길바닥에 이재명이라니 이러면서 인천 시민들 진짜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길에 가면 이재명이 널려 있어. 막 온통 바닥이 시퍼래.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임 하루 만에 고발당하셨답니다. 뭔 내용인지 볼까요? 네, 수순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탈원전 반대 시민사회단체가 어제 대전지검에 고발한 건데요. 이들은 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한수원 고리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설계 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를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탈원전 정책 관련 규정을 어겨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난리죠 난리. 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니, 국민 안전을 위협받는 60년 가까이 된 원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로 말하면 포니 자동차가 아직도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위험해. 네? 포니 앞세대에 있는 불의사가 아직도
정비하면 안전하다는 몰라 몰라? 몰라. 아, 왜 모른 척해? 난 몰라. 아니면 씨발 택시가 정비만 하면 안전한데 왜 이걸 굳이 없애요? 그랜저 탈 필요 없어요. 이거 똑같이 그랜저 유지비 내면서 이거 그냥 타고 다녀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주장은. 월성 1은 원래 폐쇄하려고 했던 건데 이걸 다시 이걸 더 한다고? 아, 그거 어떻게 거기 터지면 어떡하려고 이게 그래요? 35년 수명을 쓰고 연장을 해서 추가로 2차 연장을 해서 쓰다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라는 위험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지네들 내부에서도 지금 고치지 않으면 못 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 그래서 그럴 바에야 폐쇄해라 비용적으로 위험하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적 행위랍니다. 그리고 세월호로 둔갑을 시켰대요. 진짜 미치겠다. 진짜 어떡하냐. 아니 이거를 안 해갖고 사고가 나서 월성 지역이 아주 엉망으로 망가졌을 때야 세월호라고 말하는 거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걸 멈춘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2015년에 뭐라고 했냐면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 월성 1호기에 대해서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그냥 허가를 한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게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세우고. 철골 구조가 외벽에 철근이 사갖고 드러나 버렸다니까. 내부적인 원자로는 둘째로 치고 외벽까지 사가 있는 상태라고 그 원자로는. 이걸 진짜 얘기를 해야 돼 궁금한 게 우리가? 참. 월성 원전을 계속 돌려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 피해가 어디까지 갈까요? 뭐 경남북 지역은 사실상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죠. 반경 최소 300km, 직경으로 300km 정도, 반경 150km 인근 안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됩니다. 그러면은 경상북도 저쪽으로 뭐. 넘어오는데? 어? 전라도 거의 끝까지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 저 동쪽 끝에 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그럼 뭐. 그게 이제 그래 편서풍 소원이면 때문에 돌려주자. 네, 편서풍 때문에 응.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나더라도 그 영향력이 동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는 있죠. 하지만 그쪽 지역은 최소한 60년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그렇게 원하시면 원전 돌려줘요. 그냥 원전을 다시 돌려? 예, 그냥 해요. 아니 그렇게 원하시니까 원하는 대로 해줘요. 아니, 거기 그냥. 사는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 무슨 죄야 그거. 아, 그 사람들 미리 빼내야지. 심지어 최근 들어 여러분들 기사를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월성 지역 주민들 좋겠다. 원전 재가동과 증설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고용 효과도 늘어나고 수혜를 받게 생겼다라고 그런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조회를 이제. 해보시면. 나는 모르겠다. 봐, 그렇게 원하잖아. 원하면 해줘야지. 해줘. 그냥. 그리고 자, 여러분 저희 미리 말씀드립니다. 미리 얼른 나오세요. 얼른 예, 나오세요. 네, 그리고 얘네들의 이제 이 원전을 짓겠다라는 정책 하에서의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원전을 지을 신규 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지어진 원전에다가 짜투리 땅에다가 추가로 원전을 더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는 원전을 허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 원전과 50년, 60년 된 원전을 나란히 두고 같이 돌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방패장을 못 만드니까 이건 역시도 원전 부지 주변 땅이나 원전 부지 내에 있는 데다가 방패장까지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이건 너무 위험해요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눈 가리고 아웅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냥 그런갑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 자체가 결국은 본인들이 알려고 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가 우리 분명히 그랬잖아. 선거할 때 2번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 얘기해줬어. 해줬는데도 2번 찍었어. 네. 그랬더니 지금 아침마다 경적 울리고 퇴근 시간에 경적 울리고 난리가 나서 욕을 바가지로 하고 심지어 길 중간에서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도로 중간에서 버스에서 사람들이 내려서 맞아. 걸어가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그랬거든. 이거 안 되는 일이고 2번을 뽑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우리 그렇게 목이 터져라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듣지 않았고 설사 들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겠어 하면서 찍었어요. 지금 그거 바로 실감하고 있잖아. 아니 이렇게 목이 터져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저렇게 나오는데 시민들이 행동하지 않는다?
아 그럼 소원대로 해줘요. 이게 그 월성 1호기가 원래 수명이 2012년이에요. 그거를 연장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진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얘네들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이 직권으로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에너지위원회 심의라든지 법령 개정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이거를 막았다라는 얘기고 이걸 통해 가지고 한전의 주가가 6만 원에서 2만 원 됐대요. 아니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막아요? 아니 그리고 원자력 발전을 말이 돼? 못하게 했다고 해서 한전 주가가 떨어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진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논리예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인상돼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대. 인상 안 했어요. 이제 곧 교응이 거잖아. 이제 경의할 거예요. 이런 거짓말들을 해가면서 자 이게 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을 못 돌리게 했기 때문에 전기 가격이 오른 거라고 주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올려야 된다는 논리로 주장을 할 거라고. 옛날에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거의 뭐 블랙아웃 날 것처럼 막 전기세 폭탄 나온다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잖아. 자꾸 욕이 올라와서요. 참아야 되는 거죠. 신규 원전 네, 하나도 줬잖아요. 건설 안 하고요. 기존에 있는 원전 건설 멈추고도 박근혜 이명박 때보다 전력 예비율 더 좋았어요. 실제 박근혜 이명박 때는 진짜 블랙아웃 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막 문자 오고 난리났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기사에서 막 전기 대란 온다 막 했는데 그냥 지나갔잖아. 전력 예비율이 항상 92%를 넘어본 적이 없다니까. 그 피크 타임에도.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서 대통령한테 고소 고발을 올가밀 씌우고 있어. 여론전도 아니고 고소 고발을 먼저 해놓고 그 이것이- 다음에 언론이 이거를 띄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언론이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쓰는 건지 저는 언론 진짜 정상화가 진짜 시급한 것 같아요. 이걸 요즘 누가 보면은. 시켰을까? 얘네들이 그냥 하는 걸까요? 시켰겠죠. 이게-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러한 프레임을 몰고 가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너무 밝은 태양 같은 존재고 윤석열은 뭘 해도 모지를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비교당하지 않게끔 피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김건희 이상하게 띄우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짓거리들이 첫날부터 이랬으니까 앞으로 무려 얼마 동안이 지속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너무 짜증난다는 겁니다. 이제 하루 지났네. 이제 겨우 해로운 정권 이틀째입니다. 네.